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데요. 한국인과 3,000명을 친자식처럼 돌봤던 일본인 출신 어머니와 거지 대장으로 불렸던 한국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일평생을 사회복지 사업에 헌신해 오시고 계신 분입니다. 목포 공생원의 산 역사이신 윤기 명예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2세입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청년같이 그냥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그냥 인자하심이 가득 넘치시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고아들 돌보는 그런 일을 해오신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똑같은 사람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고 네,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건강이 유지가 되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네. 저의 인생 테마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의 선순환으로 살고 계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예.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가요? 예. 일본에는 저희들 직원이 한 500여 명 되고 직원이 500분. 네. 또 목포에는 공생원을 비롯해서 네, 요즘은 가정에서 키우는 네, 그 전남 위탁센터라고 해가지고 가정으로 알선을 하고 네, 또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 시설, 네, 중증 장애인 시설, 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장, 네. 이렇게 목포에는 6개 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포에는 6개 시설. 네. 일본에는요? 일본에는 동경, 네, 교토, 네, 고베, 오사카, 사카이 5개 도시에 고향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인 어르신과 일본인 어르신이 똑같이 공생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향이 목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포에서 태어나셨어요? 목포에서 태어났죠. 아, 그렇군요. 목포하면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떤 점이 고마워요? 우선 일본인이었던 어머니를 네, 목포 시민들이 응원해줘서 그렇죠. 첫 번째 시민상을 주고 첫 번째 시민상. 전라남도 장안 어머니상을 주시고 네, 또 목포 분들이 어머니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님한테 네, 국교도 정상화 안 된 1963년에 네. 문화훈장을 주니까 문화훈장. 축하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공생원을 만든 윤치호다. 네, 나는 윤치호의 그림자다. 네.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결혼해서 한국인 고아들을 목포에서 돌보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부터 두 분이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네, 최초에 시작을 했죠. 네. 고아들 돌보는 예, 일을. 그때 참 제가 목포 사진관에 감사하는 게 네,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한 30장을 네, 너희 아버지 이런 고생을 했다. 네, 사진으로 참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집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독특한 분이어서 교회 에딘버러 대학을 나온 다카오 마사다로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고아들에게 웃음이 없으니까 음악을 가르쳤으면 어떻겠냐 하고 네. 해서 다카오 선생이 자기 부인이 음악 선생이어서 제자를 소개한 게 다우치 지즈코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윤학자 회사님. 예.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해요. 네, 아버님이 청혼을 하셨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 난소를 하나 제거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
윤 씨 가문에 가서 윤 씨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네. 거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윤치호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고아 사업하는 사람한테 자식이 나오면 짐이 돼요 오히려. 네. 이제 프로포즈를 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할 수 없어. 우리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고, 네. 근데 소문이 나니까 왜 하고 많은 남자 중에서 거지 대장한테 시집을 하냐. 그러니까요. 이거 뭐 불행한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고 네. 어머니가 고민을 할 때 애할머니가 네.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개인과 개인이 한다. 네. 네가 사랑하면 네. 결혼을 하라.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한국 분인데 예, 어머니는 이제 일본인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이 네. 학교 친구들이 네. 너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네. 너희 아버지는 왜 일본 사람이냐고 네. 왕따도 당하고 네. 이제 그런 그 추억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왜 당신의 몸속에서 나온 나를 누나를 남동생을 여동생을 다 고아들 속에 집어넣어서 키워가지고 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네. 친구들 보면은 엄마 왔다고 좋아하고 엄마가 뭐 사줬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는 운동장에서 어머니 쳐다보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 그 서운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사회사업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네. 너희들한테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네. 이 사업은 이 아들 키우고 나면 또 들어오고 네. 키우고 나면 또 들어오고 네. 언제까지 끝이 없는 사업이다. 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라. 네. 그렇게 나는 이제 어머니를 존경했으면 그때 어머니 말 듣고 다른 길로 택했을 텐데 어머니가 착각하고 있다고 나는 공세원 이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농촌 개발을 해서 이 나라 잘 살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어머니가 좀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고 어머니 말을 안 들은 게 효자가 된 것 같은.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장님의 삶을 예, 생애를 좀 키워드 중심으로 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꿈으로 예. 정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저는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포에서 그 가난할 때 네. 아이들하고 고아도로 저무는 그 석양을 보면서 노래 부를 때 언제나 내가 가고픈 나라, 네. 일년사시 아름다운 꽃피는 나라. 이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노래가 딱 끝나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원장님, 우리 키워준 어머니 나라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은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이제 지금 변도도 없고 학비도 없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 가냐고 꾸짖었는데 네. 그 말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 우리를 키워준 어머니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고치현에 편지를 해서 네. 가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일본 항공에 사장한테 편지를 해서 네. 가보고 싶어 한다. 네. 비행기를 태워달라 했더니 그 소녀의 마음이 지사도 움직이고 일본 항공 시장도 움직이고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부모가 없어도 꿈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네. 돈이 없어도 꿈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네. 우리 지금 고생하지만 꿈 갖자. 네. 했던 게 저의 어떤 비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 어머님 대를 이어서 이제 원장이 되실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저는 26살인데요. 결혼도 안 하셨고. 결혼도 물론 안 했지만 교도의 대학원에 네. 수속을 해놓고 네. 교도에 가 있는데 어머님이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1년간 어머니 간병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장남이니까 해라. 사회사업을 공부했으니까 해라. 네.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어째요? 아버님 그 아들 키우다 돌아가셨고 어머님 생명 바치셨고 이걸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숙명이다 생각을 하고 했죠. 그랬는데 아이고 어려워요. 네.
너희 어머니는 말도 조용히 했다. 걸음도 얌전하게 걸었다 하는 것에서 비롯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했다. 그래서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네. 흉내 내는 것은 진짜가 없다고. 네. 나는 내 식으로 가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애들하고 놀았던 거. 네. 공 차고 수영하고 네. 노래 부르고 해서 네. 합창부 만들고 축구부 만들고 네. 그리고 애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네. 젊은 친구 걱정했는데 잘하네. 뭐가 좀 돌아가네. 이제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네. 것을 해야지 네.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흉내 낸다고. 이건 나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총각 원장으로 쭉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데 벌써 공생원의 역사가 예. 96주년이 됐더라고요. 예. 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일본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준비. 예.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해서 우리가 100주년이지만은 그때 기념행사 끝내면 안 된다. 네. 아버지의 정신이 뭐였냐? 어머니의 정신이 뭐냐? 공생의 정신을 잇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 캐치프레이스인데 네. 함께 산다. 공생. 예. 목포의 시민 정신이 국가보다도 인간이 우선한다는 네. 인권의식이 사랑으로 뭉친 것 아니냐. 네. 거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해서 우리 감사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윤치호 선생님, 거지대장으로 불렸던데, 예.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네. 47번 경찰 신세를 졌다고 네. 어머니가 들려줘요. 47번이나 투옥당하셨군요. 예. 네. 아버지의 생애라는 게 참 철저했던 기독교의 믿음과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또 어머니는 뭐 3천여 명의 고아를 키워서 한국 고아의 어머니. 어머님이 고백하시기는 네.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네. 근데 남편이 하시던 사업이 돌아올 때까지 지키는 마음으로 했다. 네. 그런 마음이 목포 시민들에게는 또 따뜻하게 느껴졌는가 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천여 고아들을 키우게 됐는데 네. 어머니가 내가 사회사업을 한다. 내가 뭐 한국 고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네. 죽어가는 생명 살려주는 네. 그리고 갓난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을 때는 몸을 다 손서 닦아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보내면 그 정성, 네. 그런 마음들이 이 어머니의 생각이었지. 이건 언론이 또 시민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회장님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회장님 이제 자립을 선택하셨는데 회장님의 이 자립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저의 체험입니다. 네, 국가나 뭐 회사나 개인이나 자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의 경우는 고아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는데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게 공사원에서 기술을 가르쳤습니까? 직장을 가질 수 없거든요. 오늘 잠을 자고 있는데 목에 칼이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네, 목에 칼을 대고 울고 있어요. 네, 야 임마 너 왜 죽이려면 죽이지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원장도 고하잖아. 아버지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하소연이 네. 고아의 어려움, 자립. 어려움, 사회에 나간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네, 우리 온 큰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목포에 만들자. 뭐 훈련은 시킬 수 있는 직장이 없지 않느냐. 네, 그때가 70년대니까 6.25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 고아들이 다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니까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소문을 냈더니 서울시에서 한남동에 소녀보도소, 네. 성북동에 소년기술원이 있는데 어떻게 네. 어떤 거 하겠냐고 해서 둘 다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소년소녀 직업훈련원으로 발전을 시켰더니 서울시에서 어른 직업훈련원도 해달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어른들이 왔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여기 오기까지 인생 행도를 A4의 한 장에 써서 주십시오. 네. 받아봤더니 친구들이 이 놈아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훈련 받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부인은 남편 당신이 기술 배우는 거 좋은데 기술 배우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그 상당한 결심과 용기 없이는 직업훈련에 못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직업훈련원생들에게 뭐 교통비도 주고. 그래서 그걸 생활비도 사실 주고. 그 A4 레포트를 시장한테 그대로 갖다 드리고 당신들 기술을 배워야 할 당사자들은 이런 애로가 있다. 교통비도 생활비도 좀 드려야 네. 배울 수 있죠. 안심하고 배울 수 있지 않겠냐 네. 했더니 시장님이 그걸 실천을 하신 것은 이제 시장님이 하신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예. 문화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꿈을 얘기를 했고 또 자립을 얘기했고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한국인 양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탄 분이 네. 아리랑의 노래가 나오니까 서서 같이 추려고 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문화의 힘이 아니겠느냐. 네. 한국의 김치를 먹고 싶다는 게 식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부 아니죠. 네. 그래서 고향의 집에 우리 기본 생각은 어르신의 살아오신 길하고 생활 습관 존중해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뭘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전부 하나의 문화가 아니겠느냐. 네. 밥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도 보고 싶고 노래도 듣고 싶고 음악고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 문화홀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복지가 아니냐. 네. 문화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또 만족도 느끼고. 네. 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네. 어머니의 한 말씀 네. 때문이라는데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그건 참 그 소박한 말씀이었는데 네.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에.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네. 한국말에서 일본말로 변하면서 네. 우메보시가 다베타이 네. 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본 분들이 해외 여행하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 매실 우메보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할 것 아니냐. 네. 이제 그것도 일본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어머니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솔직한 그리움이 그 한마디로 집약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책도 지금 쓰고 계시고 네. 어머니에 대한 책도 이미 쓰셨는데 네. 그 책 제목에 다 바보가 들어가네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못된 짓 한 것, 그 어머니 괴롭힌 일, 내가 못한 일들을 고백함으로써 네.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겠냐 하고 네. 어머니는 바보야라고 썼는데 네. 어떤 바본가 하고 학생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도 읽게 돼가지고 한때 그 책이 홍성사에서 한국에 나왔을 때도 베스트셀러 됐네요. 그렇게 올라갔고 일본에서는 영화를 만들자 네. 해서 이제 뭐 영화를 만들자 하는데 제가 영화인이 아니니까 네. 가만히 있었거든요. 우리 고향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니시죠? 그러니까 윤상 네. 영화 만드셔. 왜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보다 100배 고생했어. 네. 영화 만드셔. 그게 사랑의 묵시록. 예, 사랑의 묵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목포 출신
차범석 선생이 총 프로듀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차범석 선생님의 친구의 김세용 감독님이 네. 이제 메가폰을 잡고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본 영화 한국 허가 네. 상영 허가 제1호가 돼서 아, 문화 교류의 발판을 텄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그분이 그 호암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호암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축하 같이 했는데 그분의 그 소감이 저희 집 사람, 일본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노기 아빠 저번에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네. 뭐 글을 잘 쓰고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아픔을 같이 한다. 이게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또 자랑스러운 세계인이 될 수 있는 인정받은 게 참 어떤 호남의 정서가 인권, 인간, 사랑, 인정 이런 아픔 같이 해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로서 굉장히 감동받고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걸로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유엔 네. 무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유엔 세계 고아의 날.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때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는데 네. 목포 시민들이 어머니에게 시민장을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너희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노벨상도 받으실 분인데 네.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어머니가 고아 없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고아들이 없어지는 그런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뭘 하는 거냐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첫째는 예방하는 겁니다. 고아를 안 만들어야죠. 네. 전쟁 안 해야죠. 네. 분쟁 안 하고. 네. 둘째, 고아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죠. 네. 그 전 세계 사람이 고아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자. 네. 그 다음에 고아들이 전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재능을 살려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고아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의 목적입니다. 네. 호남요,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동시에 저에게 비전을 심어준 게 윤기야, 목포의 시민 정신을 세계에 넓혀라. 이렇게 지금도 저에게 응원해주고 있는 곳이 호남이고 목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호남, 그래서 호남인 이 프로그램도 장수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산다는 공생. 이 공생 정신을 부모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실천하고 계시는 윤기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공생원의 역사 그리고 공생원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남인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